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인 여러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 3월 2일이고요. 하나솔루션 코드번호 009830입니다. 자, 하나솔루션 굉장히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제가 국내 유일 태양광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LG전자가 태양광 산업들을 철수를 하면서 이제는 태양광 패널을 공급을 해주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 기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독점에 투자를 한다. 국내 시장을 독점을 하는 거 하나 솔루션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태양광 산업이 개선이 되기를, 그리고 점유율을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게 집중이 되기를, 그런 식으로 하나 솔루션이 수혜를 받기를. 코카콜라를 이제 만드는 회사는 코카콜라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코카콜라를 사기 위해서는 코카콜라를 구입을 해야 되는 죠.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라는 것은 마스크 관련 기업이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라 진입 산업이 높은 기업이라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점유율이 국내 점유율이 거의 뭐 독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마스크 기업이 코로나 시대에서 당연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태양광 산업이 국내 같은 경우 뭐 독점 기업이다. 그럼 결국에는 국내 산업의 태양광의 구조를 아실 필요는 있겠죠. 자, 일단은 여의치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분명히 이 태양광이라는 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기에는 여의치 않습니다. 물론 글로벌적으로도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왜냐? 폴리실리콘 때문에. 자, 이 하나 솔루션을 봤을 때 솔루션, 자, 케미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큐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차이점을 분명히 보셔야 돼요. 지금 실적이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고 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큐셀 태양광이죠. 태양광 쪽에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솔루션 입장에서는 이 플러스를 얘네가 마이너스로 나면서 실적이 지금 일단 플러스는 나고 있는데 좀 적자가 좀 적자폭이 축소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적자폭이 축소가 되려면 포인트가 뭡니까? 폴리실리콘이죠. 폴리실리콘은 화학 제품이잖아요. 원유를 추출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폴리실리콘을 만들고, 이게 태양광 산업의 셀, 웨이퍼, 인곳 이런 식으로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을 뭐 만들 수 있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김장을 할 때 고춧가루랑 뭐 마늘 뭐 그런 재료 부재료들, 주재료죠, 주재료. 배추 가격이 올라간다. 고춧가루 가격이 올라간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할 때 태양광 산업에서 큐셀 부분이 워낙 이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영업이 개선이 쉽지는 않을 거다. 당분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지금 또 중국의 효과. 중국에 증설을 하면서 폴리실리콘 생산하는 걸 증설을 하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겠지만은 나다시 지금 장기적으로는 증설 효과들 때문에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는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여의치 않게 됐어요. 이게 여의치 않게 됐어요. 증설을 한다고 해도 지금 원유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0달러를 넘었다라고 하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는 전쟁 리스크 때문에 원유 가격이 올라갔다. 자, 그럼 폴리실리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원유에서 추출을 하는데 원유 가격들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화학 제품이 가격이 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 적자를 축소를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근데 여기에서 이 적자를 나고 있는 것들은 국내 유일 기업이 되면서 이 점유율을 가지고 오면서 장기적인 프리미엄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이런 것들 기대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정확한 요인들을 따지면은 이런 겁니다. 국내 유일이 됐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의 적자가 좀 나더라도 나중에 개선되면은 100%니까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개선세가 높을 거야 라는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프리미엄. 그렇기 때문에 큐셀 산업은 뭐 일단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케미칼 산업이 지금 좀 비상에 걸렸어요. 참 이제 화학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고난의 행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큐셀도 화학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적자폭의 축소시키기가 쉽지는 않겠는데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자, 우리 정유 기업들이 있고 화학 쪽에
정유 기업이 있고 이거를 가공하는 이제 원유를 가공하는 화학 기업들이 있어요. 화학 기업이나 정유 기업이나 특징이 있는데 정유 기업은 그렇습니다. 재고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이 재고에 대한 영업이익이 확대가 됩니다. 가격이 여기였는데 재고 이 가격이었어요. 근데 이 영업이익이 이만큼 확대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수익이 기대가 된다. 근데 장기적으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면 당연히 장기적인 수익은 적자가 날 가능성들이 높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화학 기업들 보면은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폴리실리콘처럼 우리 주 재료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화학 제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재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재고 가격을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쳤을 때 가격이 올라가면은 영업이익이 단기 수익이 기대되지만 장기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제품 가격이 올라야 돼요.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수요가 유지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가격이 올리기가 부담스럽겠죠. 그렇게 되면은 수익률이 오히려 저감이 된다. 그러면 적자가 난다. 지금 케미칼 산업에서 원유 가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재고의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겠구나라고 기대를 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상황들이에요. 단기 수익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이제 원유 가격이 110달러를 돌파를 했을 때 국내 정유 4사가 전부 다 적자가 났었어요. 110달러를 돌파를 했었을 때.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났죠. 수익이 확대가 됐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4사가 적자가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 되겠죠. 이렇듯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그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따지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을 접근했을 때 지금 특징적으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장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개선되는 이 영향들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불확실하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뭐 이런 것들 재고 단기 영업이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수혜가 날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니잖아요.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확보를 하는 게 전략적일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일단은 관망하는 게 맞겠죠. 그럼 수익이 확보가 된다. 주가가 올라간다. 주가가 올라갔을 때 수익을 적절한 시점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확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이 기업을 봤을 때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적이라는 것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총 4분기죠. 1분기, 2분기, 3분기. 지금 이제 1분기 실적을 2분기에 실적을 발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1분기의 수익이 확대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2분기 이때 실적을 발표하는 이 기간 동안의 주가 움직임들은 괜찮겠죠. 근데 2월 중순쯤 되면은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할 거고 이제 끝나고 2분기에 발표될 3분기 실적 2분기에 발표될 3분기 실적 그러면 3분기 중순쯤 되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텐데 이때는 1분기보다 2분기가 증가됐냐 줄어들었냐 이런 것들을 반영할 시기라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 기간 동안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까지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것도 어떨까 제시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좀 드린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죠. 이 기간 2월부터 3월 딱 중간 구간 참고를 하시고 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있고 뭐 경제라는 것 자체가 예측을 하는 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다 맞을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어디에도 수익을 뭐 보장을 하거나 확실을 가지고 제가 뭐 확실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